저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입니다. 평소에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도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이예린이에요. 그럼 오늘의 호기심을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 오늘의 호기심은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린 학생 쥐덫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쥐덫은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안에 넣고 쥐를 유인해서 잡는 장치인데요. 우와, 신기하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쥐덫에 사용된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자동차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립하겠습니다. 하판, 중판, 상판을 차례대로 올리는데요. 하판과 중판 사이에 앞바퀴의 축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판, 중판, 하판을 연결하는 클립을 끼우겠습니다. 자, 양 끝쪽을 고정했다면 옆면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바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축에 구멍이 없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고무링을 끼우고요. 주 앞바퀴, 보조바퀴, 고무링, 고무링, 보조바퀴, 주바퀴, 보조바퀴, 고무링의 순서로 조립합니다. 앞바퀴 축에 끼운 후 반대편도 같은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이때 고무링과 보조바퀴가 너무 닿게 되면 마찰력이 커져서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바퀴와 고무링 사이에 틈을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뒷바퀴를 만들 때는 축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구멍은 나중에 고무줄을 연결하는 핀을 꽂을 때 이용되겠습니다. 뒷바퀴 구멍에 넣은 후 워셔, 고무링, 워셔 순서대로 막대기의 구멍이 한쪽 끝쪽에 오도록 맞춰 놓습니다. 그 이유는 고무줄을 끝쪽부터 천천히 감기 위해서입니다.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주바퀴를 꽂을 때는 주바퀴 가운데 사각형 모양이 있죠. 여기에 사각형 고무링을
꽂아 넣은 후 막대기에 꽂아 넣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쥐덫을 만들어 볼 건데요. 쥐덫에는 스프링과 고무줄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고무줄과 스프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쥐덫이 완성되면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 스프링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들고요. 고무줄은 그 힘을 이동시켜주는 전달 통로가 될 거예요. 아, 디귿자 모양의 철심을 나무 토막과 연결하는데요. 나무 토막에 구멍이 없는 반대쪽을 철심에 끼우고 이때 철심과 나무 막대기가 만났을 때 나무 막대기가 철심 위로 약 5mm 정도 올라오게 고정시킵니다. 자, 막대기의 반대쪽에는 고무줄을 끼워 넣어서 매듭을 만듭니다. 방금 전 완성된 디귿자 철심을 스프링과 연결합니다. 이때 순서는 철심, 나무판 고정핀, 스프링 순으로 꽂으면 됩니다. 그 후 스프링의 밑발이 디귿자 철심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맞춰 놓습니다. 쥐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동차의 본체 위에 나무판을 올려놓고 고무줄로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핀 한쪽 끝에 고무줄을 연결하고 반대쪽 끝으로 고무줄을 이동해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를 작동시켜 볼까요? 네. 뒷바퀴 축에 고정된 핀에 작은 링을 연결시킨 후 고무줄을 감아 보겠습니다. 땅에 내려놓은 후 바퀴를 놓습니다. 우와, 쌩쌩 잘 달리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속도 조절이나 방향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자동차를 보면 앞쪽에 각도기가 있는데요. 이 각도기에 맞춰서 앞바퀴 축을 조절하면 왼쪽, 오른쪽 각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는요. 이 쥐덫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쥐덫을 앞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밀었을 경우에 속도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나무판을 자동차의 앞쪽으로 민 후에 같은 횟수만큼의 고무줄을 감으면 5번 감아 보겠습니다. 감으면 지면에서, 즉 쥐덫에서 스프링이 약간만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프링이 약간만 모양이 변형됐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탄성력도 약간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횟수만큼 고무줄을 감았을 때 나무판을, 즉 쥐덫을 뒤쪽으로 옮기면 스프링이 더 많이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스프링이 변형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속도가 커져서 자동차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실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실험 원리와 더불어 쥐덫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쥐덫은 쥐가 미끼를 건드리면 쥐덫에 스프링이 작동하여 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게 됩니다. 이러한 쥐덫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러한 힘에 의해 모양과 크기가 변한 물체가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되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은 대부분의 물체에 존재하지만 고체마다 탄성의 정도는 차이가 나게 돼요. 예를 들어 고무줄이나 용수철은 나무나 쇠에 비해 잘 늘어나고
쉽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탄성이 좋은 물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G덧 자동차는 G덧의 스프링에서 탄성력이 발생하면 이를 동력 전달봉으로 전달하고 이는 고무줄을 통해 뒷바퀴로 힘이 전달되어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발생하면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 즉 힘과 운동의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주변에서 탄성력을 이용한 또 다른 도구들이 있나요? 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양궁, 장대 높이뛰기, 축구공과 야구공을 이용한 공놀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탄성력에 대해 자세히 알 것 같아요. 차체에 해당하는 상판, 중간판, 하판을 순서대로 겹쳐주세요.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를 순서대로 차체에 끼웁니다. 그런 다음 고무줄과 스프링을 이용해서 동력 전달 부분을 연결시키고요. 준비된 나무판을 차체에 끼우고 상판 위에 G덧 스프링을 놓고 동력 전달봉과 연결시키세요. 짜잔! 쌩쌩 잘 달리는 G덧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생활 속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생활의 발견. 오늘의 호기심도 해결됐습니다.